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1부 교과서 개념학습 2-3강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문단입니다. 국제 분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수입품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네요.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위협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돼 있죠.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관세 조치부터 살펴볼게요. 1번 관세 조치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조절해서, 그래서 수입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런 세금의 양을 조절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자,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첫 번째죠. 부과하면 그 수입품 수입 시 부과된 관세만큼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비싸진다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똑같은 가방이라도 수입품은 더 비싸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싼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론 속물 효과처럼 더 비싼 것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요. 그런 가방일 경우에는 그래도 싼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비싼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수입이 억제된다.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되겠네요.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일 품목의 수입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어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국내 산업이 보호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3문단이죠. 관세 조치의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관세 조치는 수입품의 종류와 가격, 수량에 따라 관세 부과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가격, 수량 등에 따라서 관세 부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관세 부과 방법에는 크게 종가세와 종량제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종가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가격을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즉 수입 상품 하나하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개, 두 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입품 가격이 설정된 기준 가격을 넘을 때마다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가세 방식은 주로 고가의 상품이나 사치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고가 상품과 사치품,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정 가격을 당연히 넘겠죠. 그러면 종가세가 많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치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것이죠. 종량세는 종가세랑은 다른 것이네요. 종량세는 중량, 용적, 면적 또는 개수 등의 수입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가세가 가격이면 종량세는 수량이에요. 종가 가격, 종량 수량. 쉽죠, 여러분? 자, 종량세 방식은 수입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단위당 일정 금액
세액 결정이 용이하고 이제 쉽다는 거죠. 세금을 매기기에 수입품 하나하나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아까 위에서 종가세는 하나하나에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 종량세는 한 개 한 개에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저가 수입품에도 같은 양의 고가 수입품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 종량세 방식은 저가 수입품에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주로 외국으로부터 저가에 대량 유입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해당 분야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계속 가볼게요. 이외에 종강세와 종량세를 혼합 적용해서 그러면 종가세와 종량세를 둘 다 적용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 두 가지 세금 부과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두 개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세 부과 방식이 있다. 복합세 부과 방식 됐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 클수록 정부가 관세에서 세금을 많이 받을수록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그렇죠, 여러분. 수입품에서 돈을 많이 뺏는 거니까요. 그럼 수입품은 가격이 높아지겠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커진다. 보호 효과가 커진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 앞에 나와 있었죠. 저가에 대량 유입되는 그런 상품들. 그 다음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 위에 있죠. 고가의 사치품이나 고가 상품이나 사치품. 이런 경우에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입 상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 체크하겠습니다. 일정 수준을 정해둔다는 거죠. 이르기까지는 저가니까 종량세를 부과하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비싸지니까 종가세를 부과하면 낮은 가격, 상품이 높은 가격 다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또 가격이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종가세를 먼저 적용한대요. 비싸면 일단 종가세를 적용한 후에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일정 기준선을 넘은 가격이다. 100만 원이 기준이면 110만 원이면 종가세를 부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어쩌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90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종량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가볼게요. 한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조치로 비관세 조치를 들 수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비관세 조치가 나왔네요.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면서 무역 상대국 간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그러면 관세 조치가 조금 약화되겠네요. 그리고 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서 국가끼리 협상을 한 거죠. 세금을 조금만 받기로. 그래서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가 정교화되거나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비관세 조치로는 비관세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또 기술 장벽, 통관 지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첫 번째, 위생 및 검역 조치는 식음료나 동식물을 수입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검역 기준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러면 들어오기 힘들겠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 두 번째, 기술 장벽은 제품의 기술 표준을 국내 제품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국내산 제품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기술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해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품의 비용을 상승시켜서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통관 지연은
천천히 들어온다는 거겠죠?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서류 등을 복잡하게 하고 들어오는 게 까다롭겠네요. 선적 검사나 전수조사 등의 까다로운 검사 방법 등을 통해서 수입품의 통관을 지연하는 것으로 수입품의 판매 시기를 늦추어 수입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조치, 그 다음에 비관세 조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쉬웠죠? 1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세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 고가의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가세라는 관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저가의 상품이나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2번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이 비싸지면서 수입품의 가격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우리 국산품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맞는 말이네요. 3번입니다.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복합세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4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종가세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보다 종량세보다 세액 결정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세액 결정이 용이한 것은 종량세였네요, 여러분.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비관세 조치의 강화는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관세 조치를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던 부분이죠. 정답 4번입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보기에 근거하여 윗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관세 부과나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가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최근 들어서 A국의 화장품 인증 제도가 개정되면서 A국의 수출에 주력해오던 B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어떤 위기인지 보겠습니다. A국에서는 B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B기업은 A국 기업들보다 더 많은 개발비를 투자해서 A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화장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B기업은 A국의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단계가 까다로워졌죠. 또한 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따지는 것 보니 이것은 비관세 부과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관세 조치겠죠. 과정에서 B기업은 A국의 자사 제품의 핵심 기술을 노출하게 되며 서류가 까다롭네요. 본국과 A국의 중복 검사를 통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는 시간 지연 현상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B기업은 당분간 A국 수출 상품을 개발하던 연구부서를 해체하고 A국으로부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B기업은 자사 제품을 선호하는 A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근거로 들어서 A국에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하였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1번입니다. 기업을 고려해 볼 때 관세 조치의 강화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외국 기업이 더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는 상황, A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기업의 상황과는요. 그래서 기업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니은 자사 제품의 핵심 기술이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관세 조치 중 기술 장벽의 강화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을 지금 제한하는 것이죠.
틀렸네요. 디귿입니다. 중복검사의 번거로움, 그 다음 시간 지연 현상이 디귿인데, 디귿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죠. 땡입니다. 4번. 리을 A국의 소비자들의 요구를 볼 때 기술 장벽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B국의 제품이 나한테 너무 맞아요. B국의 화장품이 나한테 너무 맞는데 B국의 화장품을 못 쓰면 A국의 소비자들은 부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편익이 침해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도 볼게요. 미음을 고려할 때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 주세요 라는 소청이죠.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조치보다 관세 조치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으로써 관세 조치보다는 비관세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도 외국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3강이죠. 2-3강에 대한 지문 해설 영상이었습니다.